안녕하세요, 허재현 기자입니다. 유튜브 방송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허재현TV가 인플루언서와 소비자를 연결시키는 신개념 쇼핑몰 유인회와 제휴를 맺고 자그마하게 상품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양질의 제품을 허재현 기자가 직접 경험해 본 뒤 여러분께 적극 추천드립니다. 구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유튜브 영상 댓글란 상단에 올려둔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거나 허재현 기자가 운영하는 탐사보도 매체 리포액트의 누리집에 오시면 편리한 구매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클릭 몇 번만 하면 될 정도로 아주 간편합니다. 판매 수익금의 일부는 허 기자의 취재 활동을 위한 제작비로 적립이 되니까요. 허 기자도 응원해 주시고 좋은 제품도 싸게 사고 일석이조의 기분 좋은 소비를 해보세요. 판매 상품은 주기적으로 바뀌니까요. 방송을 통해 계속 확인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여러분 2013년에 박근혜 정부 때요. 그때 제가 지난 방송에서 2013년에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월북하려던 민간인 죽은 적 있다고. 근데 제가 이거 왜 이 사진 뭐냐면 그 사람이 죽은 자리에다가 군이 이런 비석을 세워놨대요. 기념비를. 난 이거 몰랐네. 탐포천 완전 작전이라고. 이거 나름의 그 국방부에서는 되게 유명한 사건이었나봐요. 월북하려던 민간인 쏴 죽인 거. 그래가지고 이런 기념비까지 세워져 있대요. 탐포천, 거기가 그 강 이름이 탐포천인가봐요. 민간인이 죽은 곳이. 아, 이게 기념비까지 세울 일입니까? 저는 진짜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유족들은 이 비석을 보면서 진짜 월북하려다가 총 맞아 죽었으니까 뭐 이웃들한테 뭐 얘기할 수도 없고, 특히 박근혜 정부 때일 때니까 억울함을 얘기하진 못하고, 그죠? 지금 그 월북하려던 공무원의 가족은, 그죠? 언론에 나와서 막 기자회견도 하고 그러잖아요. 문재인 정부니까 언론의 자유가 있으니까 막 얘기하는데, 박근혜 때는 이런 얘기, 유족들이 나서서 얘기도 못해. 그냥 총 맞아 죽은 사람만 억울한 거야. 근데 이런 기념비까지 세워놨더라고요. 며칠 전에 알았어요. 와. 그래서 국민의힘은 니네들은 총 맞아 죽어도 된다라는 거냐? 뭐 그런 논평할 자격이 없어. 니네는 박근혜 때를 생각해봐. 윤준성 5,900원. 그 당시에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누구 그 블로그 카톡으로 누가 보내주시길래 좀 가져왔는데 이거 좀 잠깐 볼까요? 2013년 9월 16일 날 경기도 파주시에 어떤 40대 남성이었는데, 그죠? 민간인 이제 출입 통제 구역에 막 이제 들어간 거예요. 군사분계선 안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멈춰! 군이 이제 발견하고 멈춰! 했는데 안 멈춘 거죠. 이게 왜 발각이 됐냐면, 쉽게 발각됐냐면 오후 2시 32분쯤에 들어간 거예요. 대낮에 화난데. 약간 행동이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군이 바로 발견해갖고 멈춰! 했는데 안 멈춘 거죠. 그래가지고 그 해당 부대 대대장이 즉시 초병들 30여 명에게 사격 명령을 내렸고, K2 소총과 K3 기관총 등의 화기로 수백 발의 집중 사격을 해서 죽여버린 거죠. 실수로 죽인 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사살한 거예요.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진짜 억장이 무너지는, 그죠? 몸에서는 과자 등의 비상용 식량도 나왔고, 신분을 알 수 있는 증명서도 있었는데 나이가 47살이었대요 이 사람. 일본에다가도 정치 난민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하고 강제 추방당하고 이런 사건이 있었나봐요. 그러다가 이제 북한으로 이제 끝내 이제 가려고 했는데, 비무장한 사람을 이렇게 죽였어야 됐냐 진짜. 에휴. 근데 당시에 이제 군에서 어떻게 입장을 밝혔냐면, 접전 지역에서 통제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자에 대해서는 사격하게 돼 있대요. 그게 적절한 대응이래요. 그런가 봐요. 군의 논리는, 우리 민간인의 논리로는 뭐, 그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는 그렇다 치고, 그러나 뭐랄까,
우리 분단의 비극인 거죠. 예, 이건 꼭 육군이 뭐 잘했다 못했다 얘기할 건 아니에요. 군은 군의 매뉴얼대로 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종전 선언을 한 상태가 아니니까 휴전 상황이잖아요, 여전히. 그러니까 군인은 군인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런 일이 벌어졌지만 박근혜 정부를 아무도 당시에 욕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냥 분단의 비극인 거죠. 슬픈 거죠, 그냥. 죽은 사람도 불쌍하고, 그죠? 쏴 죽일 수밖에 없었던 군인도 안타깝고. 근데 이렇게 기념비까지 세울 줄은 몰랐던 거지, 우리는. 슬퍼요. 근데 이런 걸 두고 제가 열받는 건 뭐냐면 야당이, 예? 국민의힘이 월북이니까 죽어도 싸다는 거냐? 신동근 의원이 말 실수한 거 하나 딱 꼬투리 잡아가지고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 이런 게 너무 열받는 거죠. 니네는 쏴서 죽였어, 실제로. 반성부터 해. 그러면 하태경씨 언론 플레이 하지 말고 2014년에 기사주 검색해봐요. 진짜 그 돌아가신 분 유족 한번 찾아보고 싶네. 지금 어떻게들 다들 생각하고들 사실까? 아이고, 그래요. 월북 공무원 논란과 관련해서 또 추석 때 우리를 좀 열받게 했던 뉴스들이 좀 있어서 좀 가져봤는데, 요거 좀 잠깐 봐봅시다. 요거 마지막으로. 우리 고일석 기자가 페북에 이런 글을 써서 제가 가져왔는데, 이번 그 공무원 월북 논란 사건에 대한 논평의 종결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 예? 보세요. 고일석 기자가 가정. 북한 사람이 야밤에 우리 바다로 넘어왔다. 우리 군이 사살했다. 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사과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 난리 나겠지, 국민의힘이. 그죠? 지금 국민의힘이 야, 김정은이 사과한 것 같고 되냐? 어떻게 사과만 덜렁 받고 말어? 그죠? 이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태영호 의원이 나서서 그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우리 국민이 죽었는데 사과만 덜렁 받고 끝내? 응? 내가 죽어도, 내가 암살당해도 그럴 거유? 태영호 의원이 꺼벙이같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반대로 북한 사람이 야밤에 우리나라 바다로 넘어왔는데 이게 누군지 식별이 잘 안 돼가지고 불행하게도 사살했다고 쳐. 근데 막 북한이 항의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한테 사과했다고 쳐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응? 태영호 씨 대답해보세요. 사과만으로는 안 된다며. 사과만 해도 난리칠걸? 사과 그 이상의 행동을 하라, 뭔가가 필요하다며. 북한한테는 그렇게 요구하면서.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 그 이상의 것을 사과만 해도 난리가 날 거고, 사과 그 이상의 뭔가를 하면 더 난리가 날걸? 그죠? 고일석 기자가 비유를 아주 잘 들으셨어요. 잘 지내자님 감사합니다. 제작비로 잘 쓸게요. 아이고, 그러니까 추석 기간에도, 연휴 기간에도 참 스트레스 받을 일이 많았는데, 네. 그래도 고일석 기자 같은, 이런 훌륭하신 분의 논평을 보고 제가 잠시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지젤님, 그죠? 비유법 짱. 해피한 인생님, 휴전인 상태에서 적의 영해에서 적의 행동이었으면 우리가 어찌할 수가 있나. 책임을 정부에 묻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그죠? 그냥 돌발적인 일이 벌어진 거죠. 군사 분계선 안에서. 슬픈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남북이 지금 연락망이 지금 끊겼잖아요. 사이가 안 좋아져서. 그래서 이게 빨리 종전선언이 이루어지면 서로 이제 업무 연락도 빨리 하고, 이런 불가피한 돌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서로 어떻게 매뉴얼에 따라서 어떻게 신병을 처리할지, 이런 것들이 시스템화 되어 있다면, 아무리 좀 식별이 좀 안 되더라도, 누가 막 건너오는데 식별이 안 되더라도 매뉴얼에 따라서 이렇게 조치를 하면 이런 불상사들을 막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빨리 종전선언을 해야 돼요. 빨리. 그죠? 김근식 의원처럼
월북하면 사살하기도 한다. 반국가 중대범죄다. 국민의힘 조용히 해. 이런 글 쓰지 마세요. 예, 민주당 의원 중에 누가 그죠? 종전선언을 빨리 해야 될 필요성이 더 커진다. 이런 불행을 막으려면 누가 그렇게 얘기했던데 그게 맞는 말이죠. 그런 논평만 쓰세요. 신동근 의원님 제발.